네, 긴급 진단 시작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포인트 중 하나가 오늘 실적인데요. 조금 전에 기아의 실적 나와서 시장 현황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17조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 1.6%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확인을 해보면은요, 영업이익은 1조를 넘었습니다. 1조 1,751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4분기는 조금 부진할 거다. 하지만 3분기까지 호조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연간 단위가 시장에서는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분위기였는데요. 매출액 시장에서는 70조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치는 조금 하회하는 69조 원대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과 같은 경우는요. 5조 원대를 기록했네요. 그래도 시장 예상치는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 했을 때 145% 증가한 영업이익이 기록이 됐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는 조금 더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발표 직후의 시장 분위기는 조금은 잠잠한 편이고요. 0.4% 전후의 상승 흐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적 흐름과 함께 FOMC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점검해야 되는 오늘인데요. 자, 먼저 시장 밴드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인사이트 주실 분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작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연초에 증권사에서 이 예상 밴드를 내놓는데 올해 평균치를 보니까 2,815선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팀장님께서는 2,600선까지 거의 근접하게 가장 그 하단을 주셨어요. 그렇게 냉철하게 그 시기에 분석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근거는 아직까지 유효한지, 그리고 언제 반등 신호가 올지에 대한 풀이 이어서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저도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환경이 상저하고 1분기 때 좀 불안한 요인들이 많다고 봤던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시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는 시점,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성장 드랍을 걸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과 중국의 상승 동력, 성장 동력이 좀 약해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올라온 증시는 좀 되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코스피는 먼저 조정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워낙 경기 흐름이라든지 기업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 한국 증시도 코스피도 같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어쩌면 좀 더 레벨이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2,700이 깨질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FOMC로 좀 공을 넘겨서 추가적인 인사이트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회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어떠한 시그널을 저희는 지금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연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 정도, 또는 좀 더 명확하게 다음번에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정도로 코멘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연준이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인식을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적인 예로 양적 긴축이라는 단어가 FOMC 의사록에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날 하루만 3% 넘게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반면에 파월 연준장 청문회 때는 스탠스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됐다라는 기대감에 반등을 했습니다. 즉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연준의 스탠스는 계속적으로 방향성을 체크해 나가야 되는데 이 흐름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투자 심리를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도 이번 1월 FOMC는 단기적으로는 좀 완화되는 통화 정책에 대한 걱정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최근 50bp 금리 인상 7번 할 수 있다. 굉장히 과격한 어떻게 본다면은 현실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걱정들까지 많이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1월 FOMC 어떤 결과가 있든 간에 단기 등락은 있겠지만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 공포 심리는 잠시나마 완화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좀 단기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내일 LG 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인데요. 이를 앞두고 대형주는 당분간 피해야 된다라는 조언도 있던데 대형주와 중소형주 가운데 투자 전략을 세부적으로 세운다면 어느 쪽 보는 게 맞을까요? 시장이 흔들릴 때,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건 나쁘고, 그렇게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덜 빠지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시장 분위기 안 좋은데, 얘는 좋다. 차별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수급 상황만 놓고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나은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기술적 반등이 전개된다면, 낙폭이 컸던 업종이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겠죠. 이런 측면에서도 코스닥과 중소형주들이 좀 반등 국면에선 좀 더 나은 승리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을 해소하는 계기가 아니라 어쩌면 더 심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변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전후로 해서 좀 일정 부분 동안 반등이 전개되는 기간 동안에는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급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환율도 같이 볼게요.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을 지금 봐야 되는 시점일 것 같아서요. 1,200원대까지 바라보고 또한 대형주에 대한 위협으로 봐야 되는지 환율 밴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1분기, 그러니까 1, 2, 3월 중에 원달러율이 1,21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그 일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1,200원 돌파 시도가, 새로운 상승 추세에 상승하는 흐름들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원달러율이 30원대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유럽이, 그러니까 원화 강세, 그 기저에는 달러 약세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로 강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달러 약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올해는 2022년에는 유럽 GDP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시장에 선반영된 데 반해서 이제 유럽의 통화 정책들이 좀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전강 후약, 그리고 원달러율도 1,200원 선 돌파 시는 가능하겠지만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1분기가 가장 힘든 시간,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편안한 그림들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적해 있는 이벤트들이 너무 많네요. 그러면은 힌트를 간간히 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이 기간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매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현금 보유가 최선의 선택일까요? 일단은 투자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등 시 따라가는 전략은 절대 금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코스피가 2,700선을 하회하는 시점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거는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락바텀이나 아니면은 저점을 완벽하게 통과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2월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반등한다면 비중을 줄여야 될 것이고, 2,700 밑에서 추가 하락을 한다면 비중을 늘리는 전략, 반등 시 비중 축소, 급락 시 비중 확대,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진바닥을 통과하는 시점은 아마도 2월 중, 늦어도 3월 초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매수 타이밍을 최대한 늦추고 어느 정도의 여유, 현금 여유를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가 2,600선대로 진입하고 그 안에서도 더 내려가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등 시 비중을 늘리는 것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언제 매수를 하고 매도할지 그 힌트들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